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뭐냐면은 그 눈 아래다가 저기 그 뭐라구나 그 엿기를 들고 있잖아요. 저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 그런데 안경을 쓰고 있는 거는 저게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목발을 그 눈에다가 목발을 짚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책에도 이게 책의 저자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그 다리를 다치면 목발을 짚잖아요. 다리를 다치면 다리가 나면은 목발을 벗어 던져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은 안과에 가서 안경점에 가면 뭐 하냐? 하는 게 그들은 안경을 맞추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안경을 써야 되겠나라고 얘기하고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불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안경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시력이 좋아진 사람 있는 찾아보세요.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안경을 쓰고 계속 쓴 사람 치고 절대로 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다가 안경 불편해. 그러다가 난 차라리 눈 나빠도 괜찮고 안경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보니까 제 주변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얘기하다 보니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눈에 대해서 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눈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해야 간단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눈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눈의 가본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을 지금 우리가 이제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막이라는 게 있고 각막이 있고 망막이 있고 다 헷갈리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금 차라리 이 그림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우리 눈을 보면은 이 그림 보이세요? 눈에 보면은요 제일 바깥에 있는 그 눈의 표현은 각막이라고 그래요. 각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 그 검은 홍채라고 해가지고 눈동자에 해당되는 검은 데 있잖아요. 그 홍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라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리를 조정한다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일단 그 이론에 대해 제가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실제로 눈을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이제 유리체가 있고요. 그 뒤쪽에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출 때 모든 색깔을 보고 이제 검정을 본다든가 이제 이제 흰색을 본다든가 그런 모든 걸 실제로 그 시력을 아주 가장 중요한 망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망막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맥락막이라고 암실 비슷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만드는 것은 눈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눈을 통해가 눈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우리 카메라예요. 간단하게 표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근데 카메라하고 눈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카메라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은 정말로 복잡하고 미묘해요.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 각막을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 쭉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 유리체, 지금 망막에 보면 이제 시각세포라는 게 있어요. 시각세포가 이제 원뿔세포라는 게 있고, 막대세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라를 이제 구별하는 거. 그렇지. 이제 컬러를 구별한다고 할까요? 색깔을 구별하는 거. 하나는 이제 검정과 흰색. 그러니까 이제 어두움과 빛 그런 것만 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걸 받아가지고
시각 신경을 통해서 이제 되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뇌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저것이 색깔이 어떻다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간단하게 그린 거고 사실 제가 신체 구조를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 기묘하게 만든 거를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눈알이. 하나가 있는 게 두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또 작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대부분에 보면은 어떤 분은 각 사람 중에서 양쪽 눈이 동일한 시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차이가 나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 뭐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조금 먼 데를 중점으로 보고 하나는 가까운 데 보고 그렇게 짝눈이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일한 시력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런 거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 경험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심한 사람일수록 눈이 많이 피곤해요. 제가 그런 편이었어요. 차이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방법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전통적인 이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정체라는 데가 빛을 통해서 이제 수정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수정체가 얇아지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그런다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책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유명한 책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에 관련 서적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요. 학교에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이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는 안 맞아요. 이거하고 좀 약간 상반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수정체의 곡률이 바뀌면서 다양한 거리에서 조절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전통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굴절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뭐 자치그러지고 뭐 흐리게 보이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안구의 모양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안구가 자체가 이제 길어지고 짧아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수정체 자체가 그거를 조절하는 조절작용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 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눈에 보면은요 이제 근육이 있어요. 우리 신체의 각 부분에는 근육이 있잖아요.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의사분 한 분 계시는데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 눈을 움직이는 잡고 있는 근육이 6가지가 근육이 있어요. 6가지. 우리 눈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삥 돌아서 돌리는 부분에서 상하 위에 있는 거 상사근 하사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위 잡고 아래 잡고 옆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4개가 있어요. 뭐 상직근 하직근 그 다음에 이 눈 안쪽으로 있는 게 내직근 눈 바깥쪽에 있는 게 외직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눈알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갖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이 눈을 잡고 있어가면서 멀리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이제 시력을 보고 이것이 여기 이론에 의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주는 그 이론에 의하면은 이 근육 자체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하는데 그 긴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래된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고정돼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력이 대충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거죠.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그 근육 자체의 그 근육이 긴장도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알 자체가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수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한 뭐 50살, 60살 먹어서도 그 사람 물에다 집어 던져 놓으면은 수영을 해요. 그잖아요. 그 근육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는 다 마찬가지고. 제가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험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라는 게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그런데 눈은 안 그러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이제 굴절의 오류는 여기 오블리스크 뭐 렉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그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상지 위에 이거 잡고 있는 이 근육 있잖아요. 눈에 있던 눈을 잡고 있는 이제 6개 근육 중에서 그런 근육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이것이 뭐 다른 거 상세까지 필요 없고 이런 근육의 소위 말해서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 표현한 게 이제 긴장으로 표현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인. 변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그래서 이거를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게 우리 눈을 좋게 가져가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쉼, 안식, 뭐 여러 가지 뭐 편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게 있죠. 오늘 안식일이고 한데 그런 눈도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한테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를 그걸 할 수 있다라고는 그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안경을 벗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 안경을 벗어야 되느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여기서 제가 표현했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지 않으면서 안구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의 이완은 온몸의 이완을 의미한다. 그래갖고 이제 눈의 이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같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연관이 됩니다.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도 특히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봐도 사람이 피곤해지면은 제일 먼저 피곤해지는 게 눈이에요.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또 눈이에요. 우리 감각신경 중에 감각신경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촉각. 그 중에서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게 시각이야.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봐가면서,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오늘 첫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실습과 핵심 포인트를 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론을 제가 백그라운드 용으로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의 역할이 뭐예요? 눈의 역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이 빛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눈이 만약에 빛이 없으면은요, 눈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폐가 숨을 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산소,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폐는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폐는 있으나 마나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눈도 빛이 없으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하고 빛을 싫어해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고 선글라스 쓰고,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권하지 않아요. 빛을 사랑하라는 얘기야. 빛은 뭐죠?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게 정말로 빛은 예수님이라는 게 맞는 게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퀴즈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요. 빛이 3요소가 뭔지 아세요? 빛이 3원색이라고 하나? 빛이 3원색이라고 하죠? 그죠? 빛이 흰색이 빛은 보통 가장 모든 빛이 다 모이면 흰색이 돼요. 흰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빛이 나타났고 옛날 천사들이 뭐 광채가 있다는 거. 아담이 처음에 어디 죄를 범하기 전에 어디 빛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거기서 빛이 광채가 나. 모든 색이 다 반사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흰색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때 흰색인데 보통 빛의 3원색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 그거는 물감의 3원색이에요. 물감의 3원색. 빨강, 녹색, 파랑이에요. 빨강색하고 녹색하고 파랑, 빨록파 이 세 가지의 그 스펙트럼 뭐라고 하죠? 그 스펙트럼 그걸 해가지고 세 가지를 딱 더하면 흰색이 나타나요. 흰색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우리가 빛이 3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물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멋있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그거들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어두워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갖고 빨강, 노랑, 파랑을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노랑 합치면 그건 무슨 색깔이 돼요? 검정이 나와요. 그런데 빛은 이게 같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밝아지는 색깔이에요. 흰색이 되어버려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인간의 방법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빛을 더 가까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가까이 하라.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김시자 지사님처럼 빛을 자꾸 즐기고 햇빛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는 것 중에 하나에 우리가 시력을 회복하고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피로를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햇빛을 가까이 하고 햇빛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뉴스타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8가지 중에 하나가 빛이잖아요. 햇빛, 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써닝이라는 게 있어요. 써닝, 햇빛. 그래갖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써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력이 일반적으로 안경을 이제, 시야라고 얘기하죠. 내가 볼 수 있는 시야. 이론적으로 지금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볼 때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안경 쓰신 분 있고 안 쓰신 분 있는데 내 시야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눈을 그냥 몸은 움직이지 말고 눈만 움직여갖고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봐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약 190도. 약 그 수평방향으로 이 정도까지. 한 180, 이게 이제 우리 원이 전체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돌려도 약간 뒤쪽까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뒤까지 다 봐요. 그래갖고 이거 눈이 옆에 달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동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뒤에서 오는 게 뭐가 있는 게 다 보이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앞만 보고 사실 뒤는 못 봐요. 그죠? 사람이 특히 그렇다고. 동물들은 대부분 이게 더 넓어요. 그 대신 이제 또 약간 차이가 있고, 동물들 중에 어떤 것들은 멀리 보고 뭐 이런 동물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눈이 발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됐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안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안경 안 쓰잖아요. 안경 쓰는 동물 봤어요? 사람만 안경을 써요. 안경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경이 그래서 이제 안경에 대해서 이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안경을 벗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 오늘 깨닫고 가도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돈 버는 거예요.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이론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까 잠깐 그걸 파악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이 이론이 저는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가 소위 말해서 2단으로 취급당해가지고 좀 멸시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력 강화 센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1인당 500만 원 이상씩을 요구한대요. 그런데 여기는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저 받았으니 이게 거저 주는 그런 거 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관심 없고요. 그만큼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경이 왜 그러냐면요.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정체가 뭐 아까 말한 수정체가 이제 초점이 이제 망막에 있는데 망막에 이제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줬었죠. 망막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색깔을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이 맞춰지는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맞췄을 때, 뒤 맞췄을 때, 바깥에 맞췄을 때 따라서 원시가 되고 원시가 되고 근시가 되고 뭐 난시가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망막에 정확한 위치에 맺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론은 뭐냐면은 이 수정체가 작동을 해가지고 수정체가 멀리 있는 거가 가까이 보려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초점이 딱 맞춘다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앞에 안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시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거는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이 보통 이제 근시 안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그 초점을 이제 망막 있는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경 렌즈를 얇게 만들어요. 안경 렌즈를 얇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시가 되면은 그 망막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안경 렌즈를 이제 두툼하게 만든다. 그게 돋보기라는 거예요. 돋보기를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경 렌즈를 맞춰갖고 이걸 조절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센터, 그 망막, 수정체도 그렇고 망막 위치까지 중앙만 쭉 연결해가지고 센터만 연결해가지고 이게 초점을 맞추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은 그 위치가 고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센터, 거기서 약간 벗어나면은 안경 쓰다가 초점을 약간 벗어나면은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안 보일 수가, 잘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 중앙만 딱 맞추게끔 돼, 센터만 맞추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안경을 쓰면은 그걸 고정시키려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 그리고 시야도 좁아져요. 그래서 안경 쓰면은 시야가 확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근육이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경직되잖아요. 긴장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요. 눈도 마찬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게 눈이에요. 사람 몸도 조금씩 움직여주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특히 눈은 이제 그런 현상에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야. 잠잘 때는 물론 쉼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의 눈을 한번 보세요. 새라든가 뭐 고양이, 개 한번 보세요. 보면 가만히 보면 잘 움직여요. 우리 애기들 꼬마들 있잖아요. 여기 아영이도 그렇고 여기 애들 있잖아요. 눈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쟤들도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다 이게 눈이 고정이 돼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더 심해. 왜 그럴까?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옛날은 TV였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TV도 나쁜 놈이지만 스마트폰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더 이상 나쁘지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더 우리 시력은 더 악화되는 나쁜 조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최대한 스마트폰을 버리는 게, 저도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눈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고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안경은 벗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안경을 언제 쓰느냐? 꼭 필요할 때, 운전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때, 불가피할 때만 꼭 쓰시고, 가능하면 안경을 벗으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과 의사들은 가르쳐 줄 때 그래요. 안경을 한번 쓰면 계속 써야 됩니다. 안경 쓰면 눈이 더 나빠집니다. 반대예요. 안경을 쓰면 쓸수록 눈은 더 나빠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경을 쓰고 나서 눈 좋아진 사람 있느냐고요. 주위에 한번 좀 물어보세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경을 쓰면은 그 사람의 시력이 자꾸 초점이 센터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나빠지고 가는 거야. 그럼 나빠지면은 안경점에 가서, 저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도수 올려야 돼요. 또 올려주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요. 유리 안에 뱅글뱅글. 그럼 조금 어지럽잖아요. 그럼 어지러운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적응해요. 그럼 좋아져요. 적응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적응돼요. 그러면 그 사람 그만큼 눈이 나빠지는 쪽으로 평균이 이동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시력은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안경을 맞추는 거는 거의 나쁜 쪽에, 그 사람의 시력이 가장 나쁜 쪽에 중심에 맞춰서 거기 안경을 맞춰줘놔요.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니까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계속 벗는 쪽으로 워낙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할수록 좋아지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눈 나빠져도 어쩔 수 없고 나는 안경 쓰기 귀찮아 라고 안경을 벗어 던진 사람은,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눈이 좋아지던데? 좋아져요. 안경을 벗는 순간 좋아지기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안경을 쓰다가 사회에서 나와가면서 운동선수 운동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난 좀 불편해도 그냥 안경 벗을래 하고 벗은 사람은 그 사람 분명히 시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나는 안경이 차라리 귀찮아도 안경 쓸래 라고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나빠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핵심 중요한 나갈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경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데 꼭 써야 될 사람 쓰고, 그 다음에 시력을, 안경 혹시 도수가 낮은 안경, 예전에 쓰고 있던 집에 숨겨둔 안경 있다가 깨질 때 비상용으로 갔던 거, 그 도수가 낮으면은 가능하면 도수가 낮은 안경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안경점에 가서 좀 도수 낮춰가지고 안경을 바꾸세요. 최소한 그냥 낮은 쪽으로. 그러고 필요할 때만 쓰시고. 그리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안경부터 찾지 마시고, 식사할 때 안경 안 써도 되면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 질문은 따로 하시고요. 얼마든지 질문 받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셔가면서 안경하고 이제는 나는 안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여기 제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경의 폐해, 안경이 있음으로써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안경을 평생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 썼거든요. 그러다 5년 전에 벗어 던졌는데, 저는 아주 쓰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썼어요. 그러면서 불편을 많이 느꼈으니까, 불편을 느끼고 벗어도 된다는 확신을 갖는 거하고, 나는 그냥 갈래. 나는 어쩔 수 없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서두를 이렇게 되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장 핵심적인 이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그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 근육에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뭐 근육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도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쪽 있는 근육 있잖아요. 눈 마사지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해주고 우리 몸과 마음에 같이 눈하고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뭐 복잡한 얘기 이런 것들하고 같이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방법, 그 다음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봐야 되느냐. 대부분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잘 안 보이면 막 찡그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되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그런 거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적인 거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하나만 소개한다면은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실을 볼 때 섬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플래시라고 얘기를 하던데 영어로는 섬광이라고 우리가 해석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빡할 때 깜빡하는 순간 있잖아요. 플래시라고 하면서.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눈이 아예 안 보여갖고 그게 아니라 그냥 흐릿하고 보였다 말았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선명하게 보였다 잘 안 보이고 그런 거라고요. 그게 이제 눈이 잘못된 그 습관에 의해 가지고 눈이 이제 긴장되고 막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선명히 쫙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이 스캐닝 기능이 얼마나 좋냐면요. 보통 이제 프린터에 이제 스캔을 하잖아요. 그죠? 스캐닝해가지고 뭐, 프린터를 나타내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눈이 이 스캐닝 기능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뭐 그게 이제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저기 있는 글씨가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호 전남 중부지구라고 저기 글씨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글씨가 쫙 써 있을 때 한 번에 딱 보면은 최소한 뭐 어느 게 보이는 글자 수라든가 이렇게 거리가 순간적으로 딱 보면은 쫙 보이는 정도가 있다고요. 색도 이렇게 보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쫙 스캐닝을 해가면서 본다는 거야. 쫙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런 거 볼 때 이제 스캐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이제 초점을 보러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소개할 건데 이 스캐닝 하는 것도 짧은 시간에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짧은 순간에 딱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습관화시키고 원래는 그것이 사람의 눈이 계속 그거를 스캐닝해 가면서 저거 한번 실제로 한번 실수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이거 글씨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전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제7일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글씨가 제7일 안식일이라면 이 글씨가 여기 있는 글씨가 전체가 다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제 선명도가 동일한지 아니면 나는 딱 보니까 여기 가운데 일자가 좀 더 선명하고 이건 잘 안 보이네 뭐 이렇게 하나님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작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할까? 좀 큰 걸 얘기를 하면은 실습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차라리 이게 좋겠네요. 여기 이제 이 글씨가 있잖아요. 여기 감각하고 놀라운 메커니즘이라고 있는데 이 글씨를 놓고 봤을 때 이 글씨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 놀라운 한번 봐요. 놀자하고 지금 놀라운하고 이 감각 쭉 됐을 때 이 부분이 혹시 더 선명하게 더 잘 보이고 나는 뭐 여기가 더 선명히 잘 보이고 그런지 아니면 여기랑 여기가 다 또 보이는 선명도가 동일한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뭐 잘 보이든지 안 보이든 선명도를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력을 개선하기 하는 연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요. 초점을 정확한 지점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은 그 선명도를 중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앙에 한 중앙되는 포인트를 좀 더 선명하게 보고 그 주변을 흐리게 하는 중앙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그거에 상대적으로 더 흐리다는 얘기거든요. 그 선명한 거를 전체를 스캐닝 해버리는 거예요. 선명한 상태에서 더 빠르게 보기. 우리 눈은 알아서 지가 스캐닝을 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정확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중앙에 정확한 포인트를 작은 부분을 찾아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기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핵심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건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 제가 말한 이 플래시 기능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 순간적으로 잠깐적으로 스쳐가면서 잠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딱 보면은 그 시간에 그걸 보고, 그걸 읽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저기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침침하고 잘 안 보이니까 눈을 막 찡그리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근육이 경직되고, 그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가면서 그 대신에 이 찡그리는 대신에 뭐를 하면 될까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찡그리는 방법 말고 우리 눈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찡그리면 이렇게 눈을 하는 게 말고요, 간다는 거예요. 눈 깜빡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깜빡하는 거를 자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깜빡깜빡하는 거. 그런데 눈을 깜빡깜빡하는 연습을 지금 나이 들고 눈 시력 나쁘신 분들은 안경 깜빡깜빡하라고 하려면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실제로 조금 한 두 번 하고 빡빡하고 안 돼. 아파하고 잘 못해요. 연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우리 아이들 같은 애는 그러지 않아요. 알아서 잘하고 잘 보세요. 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 눈은 자연스럽고 계속 깜빡깜빡 한다고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눈 깜빡깜빡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막고 야, 눈 깜빡깜빡한 너 버르장머리 없는 왜, 우리 저 어렸을 때 혼났거든요. 혼내지 마세요. 깜빡깜빡하는 건 나쁜 습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깜빡깜빡하는 연습을 하시고, 자주 깜빡깜빡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눈물이 나요. 눈에 눈물샘이 있잖아요. 이 깜빡깜빡 하에 눈물샘이 날 수도 있어요. 계속 연습을 하면 눈물샘 나면은 그게 그 눈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안약을 넣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약을 안 넣어도 좋고. 그래서 깜빡깜빡하면 잘해도 안약을 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안약을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안약을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냥 깜빡깜빡으로 해결해요, 저도. 피곤하면 깜빡깜빡으로 해결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지금 이제 순간에 깜빡깜빡 하는 연습을 제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안경이 안 보였을 때, 이제 안경을 쓰고, 그러면 안경을 없이 어떻게 사느냐. 안경 안 쓰고 나는 답답해서 못 살아. 그럼 안경 쓰셔야지 뭐. 그런데 답답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저기 멀리 있는 산에 저기 건물 있고 하는데 저기 조금 흐리면 어때요? 거기에 뭐 있는 글씨가 꼭 내가 봐야 되나? 나한테 그것이 내 삶보다 더 중요한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 조금 중요하진가 아니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 멀리 있는 것까지 내가 잘 봐야 내가 만족한다. 그럼 이거 절대로 해결 방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까이 내가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멀리 있는 거 꼭 운전할 때 안전을 위해서는 안경을 쓴다. 그런데 안경도 도수가 좀 낮은 거로 꼭 필요할 때만 쓴다.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라든가 다른 거 할 때, 화장실 갈 때 굳이 안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굳이 그런 때는 안경 안 쓰고 살고, 꼭 필요할 때만 안경 쓰고, 책을 볼 때로 필요하면 책을 볼 때 꼭 그때만 잠시 쓰고,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쓸 수 있으면 연습하고, 그렇게 그러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책을 볼 때조차도 안경을 벗고, 안 보이는 쪽으로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 된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을 하셔가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찌그리지 말고 깜빡깜빡 하다 보면은, 몇 가지 하다 보면은, 한계가 보여요. 그럼 그때 그걸 보고 넘어가요.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좀 좋아요. 1초가 되고, 2초가 되고, 3초가 되고, 1시간이 돼요. 뭐, 조금 좋아지면, 그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다른 운동을 같이 겸해가면서 하면은, 조금씩 좋아지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로 특히 이제 멀리 보는 것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랬고, 제가 제일 불편을 느낀 게, 운전할 때 저도 되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걱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볼 때, 처음에 답답하더라고요. 아침에 저도 글씨 보는데, 요즘에는 복음 성경 조그만 가운데 주에 있잖아요. 조그만 글씨 주에. 전 지금 요즘 크게 불편 없이 다 봐요. 복음 성경 가운데 주에 글씨,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글씨 쉽지 않아요. 제가 구별 못하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한 게, 지금도 아직까지 그 부분은 완벽히 100% 보이진 않아요. 한 가지. 시하고 사하고는 정확하게 어쩌면 잘 헷갈려요. 맞아. 시하고 사가 명확하게, 그런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걸 봐가지고 판단하지. 아, 이건 시구나, 사구나.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간호가 틀리더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맞춰요. 거의 다 지금 찾아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깜빡깜빡 해가면서 보고, 불빛 조금 밝은 데서 봐가면서 해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작은 글씨도 다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큰 글씨를 보느냐, 작은 글씨를 보느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눈이 나쁜 사람은,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대부분 그 글씨가 크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크게 세팅을 해요. 제 핸드폰은 제가 여기 사용하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작은 거로 저는 세팅했었어요. 가장 작은 글씨로. 그런데 작은 글씨로 보면 볼수록 눈은 더 좋은 쪽으로 가요. 이 거꾸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이론이, 이제 그런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버스 타고 덜컹덜컹 하는 데서 신문 봐가면서 막 이렇게 책 봐가면서, 그러면 시력 나빠지는데 왜 그렇게 책 보느냐고. 그런 사람들 눈 더 나빠진 사람 없어요. 그게 더 운동하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글씨를 작은 거. 아까 초점을 맞추는 연습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작은 글씨잖아요. fine print라고 하는 작은 글씨를 최대한 작은 글씨. 우리 성경도 아주 글씨가 작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혹시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더 좋아져요. 글씨, 작은 글씨, 최대한. 큰 글씨 말고. 핸드폰도 세팅을 가능하면 줄이세요. 가능하면 자꾸 줄이는 쪽으로 연습하세요. 그러면 시력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제 이론이에요. 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연관되는, 지금 설명해 주는 거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방법이고, 작은 글씨로 연습하는 거.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요. 이제 실제 실습하는 거 중심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그죠? 한 5분만 쉬었다가.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온 눈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가 이거를 해가면서 제가 확신을 가진 성경 구절이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신명기에서 마지막 장에 쭉 나오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에 17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대한 대변 중에서 그 반대적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보면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엘리나이가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정상적인 뭐를 판단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0세 죽었잖아요. 죽어가면서 눈이 선명했다고 하는 걸 봐가면서 저는 가능한 거구나.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최소한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신체의 그 기본적인 기능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 이제 뉴스타트를 통해 가지고 뉴스타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신체의 자연 치유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뭘 봤냐면은, 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시편 119편을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눈에 대해서 표현된 게 제가 여러 몇 군데가 나오길래,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18장에 보면은,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네? 눈이 되게 다른 거를 보고 판단하는데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48편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밤이 깊기 전에 내가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제 눈을 깼다는 얘기야. 내 눈이 깼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 눈이 항상 앞서가는 거야. 모든 걸 보려면은 첫 번째 눈이 우리가 잠자다가 딱 깨면은 눈이 떠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제 눈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내가 세신하고 한다고 할 때 피곤하다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내 눈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한번 성경을 도셔가면서 그런 거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참고 삼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눈이 피곤해지는구나.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씀 중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 최근에 이해한 바가 됩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제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칭, 호흡, 스윙, 서닝, 파밍, 브링킹, 중앙 집중화, 이동, 프렉싱, 시각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 한 10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큰 이론의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런 식의 방법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이제 시력을 계속 유지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는 운동의 세부적인 방법들은 또 각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네 번째에 나온 서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햇빛에 대한 거예요. 햇빛을 봐가면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햇빛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 방법이 이제 햇빛을 가지고 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닝이라고 하는 건 햇빛과 가까워지고 햇빛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햇빛이 우리 치유 기능, 눈에 대한 치유 기능이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우리 폐의 공기에 대한 관계가 우리 눈에 햇빛하고 동일한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고 접할수록 눈은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서닝에 대한 거고, 그럼 제가 서닝부터 한번 간단히 소개할게요. 눈과 햇빛을 가까워지려면은 저는 이제 모자를 벗었어요. 체양 있는 모자 있잖아요. 햇빛과 가까워지면 굳이 체양 있는 모자가 필요 없더라고. 겨울엔 추우니까 이제 여기 빵모자 안 쓰는데 앞에 체양 달린 모자는 안 쓰고, 그 이유는 제가 거의 안 써요.
뭐 여름에 한창 아주 더울 때도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안 쓰고 그냥 일을 하는 식으로 이제 습관을 들였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이제 햇빛이 여름 막 더울 때 직사광선을 보고 하면은 잘 안 그 뭐라고 햇빛을 우리가 눈이 피곤하고 막 눈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비치니까 좀 자외선, 적외선. 견디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햇빛을 직사광선은 받는 건 좀 주의하시고요. 제가 그거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햇빛이 셀 때는 자기가 견디기 힘들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눈을 살짝 감으세요. 눈을 살짝 감고 햇빛을 향해 보면은 지금 이 형광 불빛을 햇빛이라고 가정해 가면 가만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 말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시면은 불빛이 쫙 보인다고요. 완전 검지가 않아요. 햇빛이 보면은 약간 노란색 빛이 돼야 햇빛이 강할 때는 빨간색이 나타나요. 그 상태로 해가지고 햇빛을 향해서 보아가면서 눈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 고정시키는 거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는 건 눈을 아래 이 눈 안구의 운동도 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계속 받는 거하고 이게 좌우 움직여줘 가면서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러면 햇빛이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 우리 홍채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공이 있잖아요. 눈 가운데 이 우리 감은 눈에 보면 검은색 그 홍채가 있잖아요. 홍채 가운데 우리 동공이라는 게 있어요. 동공이 어떤 현상을 하는지 알죠? 햇빛이 강하면 이게 작아져요. 어두워지 가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두워졌다 작아지면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죠? 동공도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햇빛을 봐가면서 좌우를 흔들어 주세요. 좌우를 편안하게. 흔들어 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좌우를 흔들어 주면은 그러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눈에 대한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몸을 피곤할 때 따로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눈도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그 물수건을 해가지고 피곤하실 때 따뜻한 물도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수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럼 눈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안경집에 가가지고 이제 안과에 가서 무슨 안과 수술을 무슨 하고 나서 보면은 거기 적외선 그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뭐 한 10분, 15분씩 있다가 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적외선이거든요. 우리 햇빛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햇빛이 더 좋을 거라고요. 그죠? 그거는 치유 기능이 좀 약할 거라고요. 그런데 햇빛을 직접 하기 때문에 햇빛이 저는 분명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되 이렇게 하면서 눈을 계속 움직여 주면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 안에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이 피곤할 때, 막 아프고 할 때 그런 거 좌우 많이 하시면은 되게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제가 시간을 그럼 어떠다 이거 몇 분 하느냐, 얼마 하느냐 시간 길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세요. 뭐 10분 하든 5분 하든 하루에 10번 하든 100번 하든 저 관계 안 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노출시키서 하실 수 있도록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직사광선은 그 대신 제가 뭐 눈을 직접 쳐다봐가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라든가 아침 때 이제 좀 약할 때 햇빛이 강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 적응이 되면은 그냥 직접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요즘 운전하다 보면 앞에 막 이제 저녁 때 같은 이제 노을 보면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부셔가지고 어떤 사람 꼭 이렇게 뭐라거나 선바이저라거나 이걸 막잖아요. 저는 안 막아요.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비는 그냥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여갖고 막 불편했거든요. 이거 꼭 가려야 됐거든요. 저는 요새 안 해요. 운전하더라도 저녁 아무리 햇빛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괜찮아지더라고. 그것이 저한테 나타난 결과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노력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내 기쁨이 되고 종일토록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햇빛을 즐기라는 얘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방법 중에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제 이 눈에 아까 제가 막 이론 중을 해요.
긴장이 돼가지고 눈에 긴장이 된 나쁜 습관이 고착이 된 거거든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그 나쁜 고착된 습관화된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력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풀어주는 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닝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햇빛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할게요. 그런 다른 방법 중에서 햇빛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흡. 우리가 호흡할 때 여러분들 복식호흡 아시죠? 복식호흡을 아마 이론적으로도 아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폐로 하는 게 아니라 배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복식으로 배로. 그래갖고 복식호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복식호흡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로 호흡을 할 때 길게 최대한 연습을 해가면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식호흡을 그건 수시로 하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안을 우리가 그거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나 강신술 쪽에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다른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복식호흡 많이 하니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단순한 건강을 위해서도 복식호흡이 필요한 거니까 저 호흡 그거를 우리 눈에도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 그러니까 수시로 하시고 특히 집사님 책 보고 잘 안 보일 때 호흡을 하셔가면서 눈을 깜빡이고 하는 게 두 가지 같이 겸비하셔가면서 하면은 금방 내 이것이 그 편안해져 가면서 하면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습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하시는 거예요. 이 렌즈 백내장 렌즈 낀 사람도 운동이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운동하는 게. 예, 다 눈 운동. 예, 다 지금 제가 이제 그거 설명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백내장 얘기 나와서 백내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수정체 우리 있는 수정체 렌즈 있잖아요. 그 수정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고급 수정체 렌즈가 때가 낀 거예요. 먼지가 묻었어. 그 렌즈를 때가 꼈다고 그거를 닦아주고 그런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싸구려 렌즈를 갖다 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싸구려 렌즈 갖다 끼는 거예요. 그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술은 잘 되면은 조금 오래, 10년 가지만 시간 지나면은 다시 나빠져요. 나빠져요, 점점. 네, 점점 나빠지고, 그 다시 어느 시대에 나쁜 쪽으로 가고, 그 사람은 거기 끝이에요. 네, 한 번만 그잖아요. 못한대요. 그잖아요. 아니 두 번. 원래 할머니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았던 렌즈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잖아. 그 원래 수정체를 빼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수정체를 빼내고 인간이 만든 걸 꼽은 거라고요. 그런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백내장 수술 너무 쉽게 해요. 수술 비용 얼마 들지도 않다면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해요. 아니 많이 들어요. 몇백만 원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9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뭐가 백내장 수술? 이게 렌즈가 비싼 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비싼 렌즈를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렌즈를 갖다 빼버리고 이거 보험으로 하니까 그런 병.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 집사님 오늘 백내장 수술을 제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오늘 저는 못 말려요. 막을 수는 없는 거. 자, 그 호흡. 스윙.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제 스윙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윙이 이제 우리 몸 전체를 이제 틀어줘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눈하고 관계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눈하고 관계 우리 있어요? 눈이 자연스럽게 눈이라는 거는 중심하고 시력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면을 봐가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번 잠깐 일어나보세요.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서 있는 과정에서 몸을 이렇게
몸을 중심 이동을 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쓰러져 보세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래갖고 정면을 봐가면서 자기 시선도 같이 따라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거는 저 스윙만을 해갖고 이렇게 식으로 수시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데 이게 이제 몸이 불편하고 한 사람은 이게 아파서 잘 안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시선을 그냥 같이 따라가세요. 시선이 따로 가지 말고 시선을 그냥 따라가면서 같이 계속 따라가주는 이런 스윙하는 연습이에요. 이것을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잠깐씩 시간 날 때마다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는 이렇게 이제 신체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스윙이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스윙도 있지만 잠깐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약식 스윙으로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스윙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약식 스윙으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스윙이 뭐냐면은 이렇게 내 눈앞에다 이 손가락이나 이제 뭐 펜을 하나 갖다 놓고 봐가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 목을 한번 돌려줘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목 아파서 잘 안 돼요.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고양이 오는 거 같네. 이걸 움직이지 말고요. 손은 그냥 고정시키고 이것만 움직이라고요. 그러니까 눈 초점이 이렇게 막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고 계속 흔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고정시키고 이걸 보면서 이걸 고정시키고 이걸 봐가면서 자, 이걸 봐가면서 이거를 움직이라고 이거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건 고정시키고요. 그럼 눈은 요걸 봐요? 예? 눈은 요걸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눈을 뭐 이것도 고정시키고 눈을 여기다 고정시키고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목을 움직이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고 눈은 그냥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목 따라 가다가 눈은 고정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잠자면서도 연습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자, 이걸 하면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손가락 안 해도 관계 없겠네. 아니, 틀려요. 제가 왜 이걸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이 이제 제가 왜 이걸 하느냐면은 이 눈에 대한 이쪽 근육하고 이 눈이 좋고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목 근육이 편안해요. 대부분 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목이 뻣뻣하고 여기 경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 여기 목이 아프고 뻣뻣한 사람들은 눈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들 대부분 여기 굳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굳어져 있고 안경을 쓰고 하다 보니 여기가 고착이 돼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 굳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움직여주는 게 이제 여기 근육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목 근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트레칭 해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뭐 마사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 지금 시간이 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약간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을 느낄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내가 목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내가 눈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목이 이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목은 가만히 있는데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 그런데 이거 계속 못해요. 저도 처음에는 목 아파서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막 목이 뻑뻑 소리 나는 사람도 여러 가지예요. 실제로 잘 안 될 거예요. 눈 나쁜 사람은 특히 더 안 되고 나이 드신 분은 뻑뻑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시로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래갖고 집사님 자꾸 연습하고 이게 좋아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질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억지 눈 뜨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법은요 잠자거나 하신 분 있잖아요. 아침에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있잖아요.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이건 없더라도 이렇게라도 도리도리를 한 30번씩 하고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 쉽지는 않아요. 왜 목이 빳빳하게 잘 안 돼요. 목침을 여기다 놓고 네.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자꾸 연습하시고 이번도 이렇게 하셔가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 이거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자주. 책 보셔가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약간씩 움직이겠죠. 내 몸이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 눈은 가만히 있는데 이것만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네. 진짜 움직여지더라니까. 예, 약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내 손은 가만히 있고 약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눈은 여기 목 운동하고 시력하고 같이 하면서 이 눈을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 방법 중에 하나, 방법론 중에 지금 이제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론은 일단 끝났고요. 이론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호흡하시고 서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밍이라는 게 있어요. 팜이 뭐예요? 팜이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팜이 손바닥이라는 거. 손바닥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눈을 이렇게 가려주면은 눈을 가려줘가면서 쉬는 현상. 눈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줘. 예,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은 손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눈을 막아주는데 이것도 막아줄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가는 요령이 있어요. 이게 눈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잖아요. 하셔갖고 이걸 눈 알이 중앙에 여기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셔가면서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앙으로 하시고 햇빛을 최대한 차단을 시키세요. 햇빛을 최대한 차단.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눈을 이렇게 딱 뭉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눈을 떠요? 이렇게 하고 눈을 떠요? 이렇게 하고 제 이마 쪽에다 살짝 대고 손에 힘을 주지 마시고 여기 손에 긴장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시고 눈을 한번 떴다 감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깜깜하면 햇빛이 차단이 되잖아요. 밝은 때는 아마 이렇게 이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햇빛을 차단시킨 상태로 하시고 눈을 그렇게 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지금 아까 말한 그렇게 하셔가면서 호흡하시잖아요. 복식호흡을 하셔가면서 편안한 마음 상태로 유지하시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분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눈을 한번 살짝 가려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눈이가 가렸을 때 눈을 뜨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눈을 감고 있어요. 감으세요. 예. 감고 이렇게. 예, 감고 편안하게. 그러면 햇빛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는데 아, 눈을 떠야 알지. 아니 그렇게 하고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좀 더 이렇게 해갖고 최대한 깜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손은 꽉 누르지 마세요. 그냥 눈을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원래는 아래다가 이게 뭐 베개 같은 거 받치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제 생략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편안한 장세로 최대한 편안하게 의자가 이제 책상에 앉았을 때는 아래다 뭐 놓고 그 위에 살짝 대고 있어가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자기가 뭐 이것저것 상상을 하시든지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요. 자, 눈을 감으세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외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국자 두 개로 하면 안 됩니까? 주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식시키며 그래서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조금 눈이 약간 피고. 주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제가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이게 눈에 긴장이 생겨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시력이 나빠지는 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밍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운동, 지금 이거 뭐 스윙을 하고 나서도 파밍을 하시고, 햇빛, 써닝을 하고 나서도 파밍을 하시고, 이거는 숨쉬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운동하고 나면은 숨쉬기 하잖아요. 운동할 때, 다른 운동하고는 숨쉬기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파밍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운동하시고 뭐 하시고 할 때마다 이런 운동을 하시라고요. 같이 파밍을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주일간을 다 버리고 눈을 위해서 네. 온 정력을 바쳐줘야 되겠구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안경을 쓰셨댔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생활 속에서 눈이 좋아져 그렇으니까 그게 다 연관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했어도 생활이 그래요. 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이거는 이건 뭐 이론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정말 천연계에서 편안한 대로 자연 그 아까 말한 이런 세상과 격리돼서 자연계와 같이 살으면은 안경을 벗고 살으면은 시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자를 못 써. 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좋아지는 방법을 다 갖고 계시네. 그래서 몽골 가니까 거기는 그냥 완전히 평야인데 깨끗해갖고 저기까지 그냥 쫙 보이는데 몽골 사람들은 안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요. 거기 사람들은 시력이 3.0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2.0이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1.0만 돼도 사실은 다 시력이 좋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지금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이런 가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이렇게 쉬게 하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야?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눈을 세게 감았다가, 약하게 감았다가 하는 눈을 막 온 근육을 다 이렇게 하는, 가만히 있다가 하는,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책을 많이 봐가면서 하는 연습하는 것 중에는, 이게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편안하게, 위에 눈꺼풀만 살짝만 떴다 하면 연습하면 잘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양쪽 눈 같이도 하시고, 한쪽 눈 따로따로.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 살짝 이렇게 대고, 한쪽 눈만 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거. 이런 연습도 하고, 반대쪽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고. 이렇게 그런 연습을 반복해서, 제가 말하는 이 블링킹, 그것 중에 하나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당신은 이거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 10가지 오늘 대표적인 거 그렇게 소개하겠지만 그 소개하는 것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나는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해보셔가면서 이것도 해보셔가면서 편안한 거,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운동 방법들은 한 30여 가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런 책을 다 사실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은 없어요. 제가 이거 지금 우리 딸내미 올 때 미국에서 올 때 제가 사오라고 해가지고 부안책이거든요. 이 책을. 그래갖고 이 책을 다 사실 읽어봤는데 방법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여기 있는 그 핵심 중에 다 대충 들어가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이 제가 다 소개 못 시키지 몇 가지 이제 노인분들은 실제 운동하기 힘든 방법도 있고 뭐 공간적으로 던지고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까지는 지금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가장 단순하고 쉽고 하는 방법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링킹, 호흡, 스윙, 써닝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트레칭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있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눈 알을 이렇게 막 좌우로 막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실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시력을 눈알을 보고 위로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좌로 봤다가 우로 봤다가 우측 봤다가 이쪽 우상, 좌상, 좌하, 우하 이런 식으로 시력을 이렇게 눈을 위 봤다가 아래 봤다가 좌 봤다가 우 봤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해서 눈알을 이렇게 돌려주고 또 반대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 인터넷에서 이렇게 요거만 하는 거 나와. 이거만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앙 집중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다른 거예요. 중앙 집중은 산에 가서 산에 등산 가면은 네. 가갖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가갖고 딱 서서 눈을 지금 한 것식으로다가 이렇게 사방 다 보고 보통 하는데 한 번에 10번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중요한 게 지금 남았으니까요.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알려드릴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칭이라고 이해한 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눈 안에 대한 스트레칭,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스트레칭도 있잖아요. 스트레칭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특히 목 부분의 스트레칭. 그런 부분에 목하고 이 눈하고 같이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안구에 대한 스트레칭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좌우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계속 하세요. 이런 것도 계속 수시로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눈이 막 아파요. 그리고 또 눈이 피곤할 때 하시면 되게 아파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뻑뻑하거든요. 그래도 하시고, 나서 파밍을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파밍을 또 해보세요. 그럼 편안해져요. 파밍을 하시면은, 써닝을 하시고 파밍을 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써닝이 햇빛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쳐다봐요. 예, 제가 설명했는데 한번 들으셔야 네, 돼요. 나가서. 그러니 좀 이따가. 그러면 하시고 하면은 햇빛을 본 잔상이 나와요. 그래갖고 노란색 나고 빨간색 막 보여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게 없어져요. 그게 원래 잔상. 그래갖고 그건 이제 시각화 이론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 있는데, 우리 이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는 것이 내가 직접 보는 게 지금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한 걸 보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복잡한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설명 복잡하고요. 그냥 잔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끔 이제 파밍을 하면은 완전히 검정한 까만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완벽한 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제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완전한 수준이 아닐까?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좀 편안할 때, 그런 때는 거의 뭐 잔상이 없이 그냥 맑고 깨끗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눈이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막 빨간색, 막 노란색, 막 이런 것이 막 눈에 보여요. 진짜 나중에 해보세요. 눈이 막 빡빡하고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호흡을 하셔가면서, 이게 파밍할 때 항상 호흡을 같이 하세요. 아까 말한 그 복식호흡 하셔가면서 편안하게 계시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잦아져 가면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요. 그러면은 눈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시력이 좋아져요.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서 하나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앙집중하고 이제 이동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중앙의 센터를 정확하게 봐가지고, 조그만 거를 초점을 잡아갖고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수 봐야 작은 글씨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연습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서 앉으셔가지고, 저쪽 산을 저쪽 산 밑을 보다고 봅시다. 그럼 저쪽 끝으로 산이 있고, 저쪽에 중간에 사슴농장 보여요? 사슴 있는 건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보는데 한 3군데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물체,
이제 큰 물체를 한 이제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갖고 큰 뭐 오브젝트라고 할까, 뭐 큰 사물, 큰 거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하여튼 중심을 지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하나, 둘, 세 개를 본다고 하는. 여기 이제 저쪽 에어컨을 보고 지금 여기 TV를 보고 이쪽에 있는 에어컨을 본다 생각. 하나, 둘, 셋. 하면서 처음에 자연스럽게 저쪽 거 보고 이거 보고 처음에 그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심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분화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 위, 아래, 좌우. 요거에 대해서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간단하게 지금 말한 저런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경우는 센트럴 픽세이션 하고 이제 쉬프팅하고 같이 연결시켜갖고 중앙 집중하고 이제 제가 우리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해석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영어가 다시 편하긴 한데 그래갖고 중앙을 초점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잘 맞춰서 본다 그런 개념이에요. 작은 초점으로 사물을 볼 때 아까 제가 그 망막이 그 세포가 있는데 칼라를 선명하게 보는 세포가 있고 그 명암만 구별하는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에는 칼라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는 세포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 그 다음에 주변에는 명암을 보는 흑백만 볼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칼라라든가 세포를 보려면 중앙에 아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멀리 있는 여기서 봤을 때 손톱만한 정도의 조그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은 지금 저쪽 집사님이 저를 봤을 때 여기 손톱만한 조그만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력표 있잖아요. 시력표 있을 때 제일 아랫단에 조금 글씨 조그맣잖아요. 뭐 2.0 됐을 때 시력표 그런 식으로 조그만 글씨에 초점을 맞춘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처음에는 큰 글씨를 보는 거야. 큰 글씨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봤다. 두 번째는 위, 아래, 좌우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요 세부적인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여기 제노스라고 글씨 조그맣게 돼 있죠. 요 부분의 한 부분을 잡아갖고 요거를 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요 부분을 보는데 요것도 위, 아래, 좌우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보는 거예요. 요걸 눈의 알을 거기에 맞춰서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거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점을 내 눈이 그러니까 내 눈이 이 작은 거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점이 큰 거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보라. 하나, 둘, 셋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뭐라구나 저쪽 선풍기 있는 걸 본다. 어디 달력 있는 걸 본다. 달력 위아래 보고 달력 그 중앙에 저기 일자 있는 그 조그만 글씨 중에서 그것 중에서 조그만 거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아래 좀 더 초점을 맞춰갖고 세부적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작은 쪽으로 작은 포인트에 맞춰서 포인트와 포인트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론을 정확히 설명드리는 거야. 볼 때 그냥 아까 지금 장로님이 산에 가서 멀리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만 해도 눈은 좋아져요. 그런데 산을 볼 때 멀리 보잖아요. 그럼 산 꼭대기에 이렇게 나무가 서 있잖아요. 산 꼭대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무가 있는 걸 쫙 봐. 바위도 보고 쫙 봐요. 쭉 올라가면서 그 선을 따라 쭉 봤다가 나중에는 그 바위 형태를 한번 쫙 돌려가면서 봐요. 내 눈이 이제 그 중심을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바위 위에 어떤 자국이 나 있어.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금이가 있고 이렇게 뭐가 형태가 있네. 그거를 또 세밀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 밑에 중앙 보니까 조그만 점이 하나가 있네. 바위 밑에 조금 뭐가 있네. 그거를 내 눈이 계속 그걸 움직여가면서 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세밀한 거를 찾아가면서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부적인 작은 거를 보는 연습을 자꾸 기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물건만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도 같이 똑같은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이 손가락 여기다 놓고 코를 이렇게 봐요. 한번 해보세요. 코에다 살짝 대고선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손을 보세요. 손이 지금 선명해 보여요? 손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막 눈이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손을 한번 쳐다보시면은 가까이 있는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막 눈이 아플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 보면. 그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어딘지 주름이 보이고 여기 손톱도 보이고 여기에 안에 뭐 상처가 있으면 상처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에서 움직여줘가면서 이걸 쳐다보는. 이것도 좋은 연습 중에 하나예요. 가까이 있는 게 세밀하게 보는 연습 중인데 하나. 가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산을 보는. 아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줬잖아요.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이런 거를 연습하는 그런 식으로 이 작은 거, 세밀한 거 있잖아요. 세밀한 거를 보는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밀한 거. 자꾸 노력을 하죠. 해넘어가기 전에 눈 좀 봐야 그래갖고 세밀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글씨를 햇빛 아래에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집사님. 네. 그렇게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간 싸워보자. 햇빛 아래에서 작은 글씨를 보는 연습. 그럼 작은 글씨를 보려면 자연스럽게 선명한 햇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선명하면 글씨가 더 잘 보여요. 어두컴컴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환한 햇빛 아래 보면은 눈이 햇빛 효과도 있어가면서 이 두 가지 어디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효과가 올 수가 있는 작은 그런 연습도 하니까요. 그래갖고 작은 글씨를 보는 연습, 작은 걸 보는 거, 멀리 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하고 그게 이제 중앙 집중이고 그러면서 이 볼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움직여주는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핵심 이론은. 그래갖고 눈은 계속 움직여야 된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더 경직되고 굳어지고 눈이 피곤해진다. 그건 운동이 아닌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중앙 집중하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연관되는 중에 한 가지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손가락을 놓고요. 저는 이제 손가락이 이제 그냥 편하니까 손가락으로 하고 뭐 다른 이것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그냥 편하게 해요. 손가락을 놓고선 여기 끝을 봐요. 여기 끝을 보고 여기를 봤다가 멀리 저쪽을 봤다가 멀리 있는 걸 저쪽 멀리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사물을 하나 잡아서 저기 있는 선풍기를 하나 본다. 선풍기를 봤다가 여기를 봤다가 선풍기를 봤다가 여기를 봤다가 한 5초 간격으로 뭐 여기 한 5초 정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5초 정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봤다가 저쪽 다시 멀리 봤다가 여기 봤다가 저쪽 봤다가 그죠? 5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포인트가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실제로 멀리 있는 거 손가락 보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거 손가락 보면은 이게 얘가 멀리 있는 거 보자 이렇게 손가락 하잖아. 그러면 이걸 뭐 실제 이거 경험하기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멀리 있다 이렇게 보면은 내 손가락이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두 개가 보여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반대 경우 그러면 각각 손가락을 그 사람의 손가락을 놓고 멀리를 보세요. 손가락 있고 멀리 보시면은 저 선풍기가 두 개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한쪽 띄면 한쪽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확실히 정면은 한쪽이 되는 사람은 한쪽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눈이 막 피곤해요.
이렇게 눈이 빡빡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 제 말은 잘 이해가 되셨죠? 반복하는 게 멀리 있는 거 가까이 보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무작정 하는 거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사실은 되게 기뻤는데 처음에 제가 몰랐거든요. 이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두 개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저게 두 개야. 이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뭐라고 하지? 매직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애들 매직아이 들어봤어요? 알죠? 매직아이라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 애들 그 매직아이라고 보면은 평범한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입체로 보이는 거야. 입체로 보이는. 이거하고 지금 제가 이 연습하는 거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매직아이를 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야. 매직아이를 보는 방법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화면 대고 저는 그전에는 예전에 저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입체로 보여. 그런데 이것이 손을 앞에다 놓고 보면 또 입체가 다르게 보여. 하나는 볼록으로 나오고 하나는 반대로 보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셨어요? 애들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매직아이도 이 시력 운동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매직아이 있잖아요. 그 매직아이 이렇게 인터넷에 치셔서 매직아이라고 책 파는 게 있어요. 매직아이 책 하나에 한 돈 15,000원 정도 살 거예요. 그거 샀다가 갖다 놓고 연습하시면 그냥 점만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안에 1999년, 2000년, 여러 가지 그림도 나오고 나와요. 그게 이제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놓고 보는 게 있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화면이 있다나 화면 앞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있고 하나는 화면 뒤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눈 초점이 하나는 앞에서 중심을 그림을 보는 거고 하나는 뒤에서 초점을 맞추고 이 그림을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볼록으로 나오고 하나 이게 반대로 이게 하나가 들어갔다는 게 나오고 반대로 나와요. 근데 동시에 된다고요? 네? 그게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연습하고 이렇게도 연습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연습을 할 때. 그런데 각자 어떤 사람은 한쪽은 쉽고 한쪽은 잘 안 돼요. 두 가지 안 되는 쪽을 더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거 잘 보이는 사람은 멀리 있는 거 편하네요. 그런데 가까이 잘 못 보는 사람은 가까이 보고 멀리 보려면은 막 눈이 아프고 잘 안 돼요. 왜? 가까이 보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까이를 봐가면서 멀리 있는 게 두 개가 보이는 게 나타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또 연습을 하시고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셔가면서 이것도 하셔가면서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걸 하면 눈이 막 피곤해요. 이제 그러면 이걸 한다는 얘기는 내 눈이 운동을 한 거야. 소위 말해서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이제 뒤틀려 있던 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해갖고 이제 막 긴장을 해갖고 이제 운동을 한 거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한 파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하셔가면서 또 잠깐 파밍을 한 2, 3분 정도 파밍을 잠깐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파밍은 모르는 운동을 특히 저런 거 눈 운동에 대한 거 연관되는 걸 하고 나서 그냥 수시로 편안하게 할 때 그것만 하셔도 상관없고 지금 제가 연관된 그걸 하고 나서 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직아이 그걸 제가 추천해요. 저도 그걸 해봤는데 그 책을 제가 누구한테 주고 잊어버렸어.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래갖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매직아이 치고 나서 들어가면 우리 매직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어디지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습해도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매직아이. 그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잘 보시면은 그림이 안에 두 가지가 보여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보는 방법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고 한다고. 아니, 그렇게 빨리 나안 보자. 그걸 통해서 매직아이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화면하고 그거 좀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그거는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해 가시고 하는 거. 저는 추천해드리고, 특히 어린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거 하면 그 안에 이제 흥미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 집중해 가면서 이동하는, 제가 아까 말한 멀리 보고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게 초점을 정확하게 작은 거를 잡아줘 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작은 거, 포인트를 잡아줘 가면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해줘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의 이해라고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제 눈을 깜빡하면 눈이 시력이 나쁜 사람이 책을 보는데 피곤하고 그럼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시험이 안 보이실 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시잖아요. 심호흡을 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파밍을 해보세요. 하시고 잘 안 보일 때 심호흡을 하시고 편안한 상태 유지하고 파밍도 하고 눈을 깜빡깜빡도 하시고 내 몸이 편안해졌다라고 할 때 다시 내가 보고자 했던 물체의 글자라든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0.1초라도 딱 보이는 순간이 나타나요. 그거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면은 그 시간이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집사님 그럼 심호흡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심호흡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하면은 이제 일단 마음이 편안한 상태 유지하잖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시원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뭐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을 하시고 아까 햇빛을 보라, 뭐 파밍을 해보라, 해보지 않고 못 느껴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때 편안한 이 파밍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사람이 상처를 입고 다치잖아요. 팔다리 부러지고 하면은 옛날 아편 주사를 맞췄잖아요. 주사 맞추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아편 주사가 없었던 거야. 그래 그 사람이 파밍을 한 거야. 파밍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을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이제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 파밍하는 효과가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파밍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다 해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치유 사례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파밍이 통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중앙 집중 그것만 하나만 잘해갖고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닝을 잘해서 효과하는 사람, 각자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게 본인에 잘 적용될지 그건 잘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다양하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각화를 얘기하는데, 시각화는 사실은 조금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복잡한 부분이라고,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각화라는 건 뭐라는 거면 내가 눈을 감고 저 어떤 장면을 멀리 내가 이제 어떤 그림을 보고 그림을 봤잖아요. 저 이제 사슴 농장이 있고 저 위에 사슴이 뛰어노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 안에 하는 거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호흡을 해가면서 그거를 눈이 아래서 눈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지고 눈이 선명해지는 그런 때가 나타나요. 그런 걸 이제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시각화 개념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각화하고는 제가 잘못 썼네. 메모리라고는 메모리 쓴다는 게 잘못 썼네. 메모리 기억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고 연관이 돼요. 기억하는 거, 내 머릿속에 기억한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이제 내가 빛을 보고 받았을 때 그 잔상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잖아요. 보면 내 잔상을 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 집사님을 봤다. 내가 잔상을 보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과거에 봤던 것만 보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하고 천 거는 아무리 가면 그 사람 갖다 놔도 그 사람 못 봐.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 뭐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본래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봐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봤던 것들도 있잖아요. 메모리. 그래서 작은 것들 기억을 할 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때문에 관찰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통찰력과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제가 논리적으로 이거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가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거고 연관이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작은 걸 보잖아요. 작은 걸, 사물이 작은 걸, 이제 제가 큰 거부터 해갖고 작은 거 볼 줄 알면은 전체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 볼 줄 아는 능력을 기울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기우면 선명해지잖아요. 선명해지는 순간에, 아, 그것이 내가 이렇게 보고 봤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내가 집에서 딱 여기를 딱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여기에 우리 집사님 앉았고, 뒤에 있고, 여기 집사님 누구 앉았었고, 저쪽에 장로님 계셨고, 아, 여기에 우리 아영이가 있었는데, 일단 그려지는 거야. 내가 세부적으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 누가 있었지?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작은 거를 그려. 아, 우리 집사님의 앞에 있는 이 뭐라고나 양말을, 흰 양말을 신고 계셨어. 그거 한번 내가 쳐다보고 살펴봤다. 그럼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기억을 해본다.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아서 이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게 아니고 같이, 저는 이거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 말씀 보는 능력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봤으니까,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구조를 이해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관을 시키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 눈이 선명해지는 것도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고단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기본적인 거를 갖춰주고 했을 때 또 연구를 하실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이론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그냥 전체 큰 그림만 이게 훑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싶고, 아, 나는 좀 더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막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한 5년 동안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효과 있고, 네? 분명하게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런, 일단 처음에 안경을 내가 벗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사실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출발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측면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예. 플렉싱은 뭐예요? 플렉싱은 저거 이제 스트레칭 펴주는 거잖아. 근육은 이제 이거는 플렉싱은 그 수축시키는. 예. 그런데 결국 스트레칭이나 플렉싱이나 결국 뭐 같은 개념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플렉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따로 뭐 저거에 대한 운동이라 그거는 좀 못 그게 뭐 수축하는 건데,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같이 보시고. 목사님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실 안경 쓰는 예. 거와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예. 이제 눈이 나빠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 눈이 갖고 있는 요 정도 나빴는데 안경을 써서 그 부분을 요만큼 늘려서 보정을 시켜주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안경 쓴 상태에서는 요 본래 갖고 있는 눈은 여기까지 가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안경이 대신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안경을 쓰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이게 이 상태로 안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임마누엘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안경을 절대로 쓰고 못 들어가도록 방역 테스트.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습관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 거다라는 게,
꼭 내가 저 앞에 있는 글씨를 꼭 봐야 된다? 뭐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들 뭐 하면은 잘 안 보이 침침하니까 뭐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필요할 때만 안경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벗고선 안 쓰면 되는데 꼭 밥 먹어가면서도 뭐 해가면서도 안경을 써고 해야 되는 습관적인 거 있잖아요. 그 반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안경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경을 벗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